머니 캡틴입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대표님. 오랜만입니다. 아, 왜 이렇게 오랜만이야? 오랜만입니다 대표님. 얘는 뭔가요? 아, 저희 집에 키우는 고양이 새끼인데. 저희가 또 이렇게 갑자기 급하게 우리가 또 촬영 오셔가지고 네. 깜짝 놀랐네요. 아유, 잘 지내셨습니까? 잘 지냈습니다. 네. 네 대표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충청남도 계룡이라는 이 촌동네에서 우리 박 대표님, 머니 캡틴님한테 로켓크로스 1기 수강한 다음에 셀러로 활동하고 있고, 지금 현재 저 7살 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부도 겸하고 있는 평범한 30대 남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30대 셀링도 하면서 아이도 키우면서 네, 이렇게 하고 계신데 너무 그거 하니까 일단 그냥 제 방에 와서 얘기할까요? 네네. 얘기하면 일하시는 거 한번 보면서 네. 여기 뭐 턱걸이 10개 써있네요. 턱걸이 10개 해야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이거는 일단 제가 또 집에서만 일을 하다 보니까 네. 체력 관리가 안 돼가지고 요 위에 또 이렇게 철봉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렇게 들어갈 때마다 하나씩 이렇게 오 잘하셨네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운동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체력 관리를 해야 또 셀링을 또 잘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붙여놓은 겁니다. 소소한 목표죠. 여기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 건가요? 네. 여기가 이제 제가 일하는 모니터 2대, 그 다음에 여기 필요하면 노트북 1대 정도 더 놓고 네.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좀 어둡죠? 불 켜드릴게요. 혹시 이게 그냥 평범한 일을 하시는 분 같지는 않은데 네네. 네, 이게 다 어떤 장비들인가요? 일단 뭐 보시다시피 여기 조명도 있고 이 마이크도 있고, 제가 사실은 이제 셀러 활동도 하지만은 작게 유튜브 채널도 하나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머니 캡틴 대표님과 마찬가지로 저도 이제 군 출신입니다. 저는 해군 장교로 6년 하고 대위로 전역을 했고요. 2020년도에 전역을 했는데, 전역하고 나서 가장 처음 이제 도전했던 일이 제가 이제 유튜브 채널 해보자. 그게 이제 목표였어가지고, 그때 이제 해군 관련된 채널이 이제 하시는 분이 뭐 지금도 없지만은 그런 정보를 좀 알려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이제 군 관련 밀리터리 채널을 만들게 됐고, 그래서 유튜브 채널을 일단은 거의 본업처럼 하고 있고, 그리고 셀링 활동도 하고, 그리고 주부도 하고, 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뭐가 더 본업이다, 부업이다, 뭐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왜 그러냐면은 어떨 때는 또 유튜브 수입이 더 클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또 셀러 활동을 할 때 수입이 더 클 때도 있고, 또 제가 또 정체성을 꼭 어떤 직업으로 딱 해서 이게 본업이고 이게 부업이다 이런 개념으로 살고 싶진 않아가지고, 그냥 저는 닥치는 대로 제 손에 잡히는 또 그 환경에 맞는 일을 그냥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유튜브 채널도 먼저 전역을 하시고 운영을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 대표님께서는 유튜브가 본업이고 이제 셀링이 부업이에요. 왜냐? 유튜브를 먼저 했으니까. 뭐 그럴 수도 네. 있겠네요. 네, 그러면 대표님께서 네. 이렇게 유튜브를 잘 운영을 하시다가 이렇게 온라인 셀링을 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군 생활 좀 오래 한 편이죠. 6년 했으니까. 요즘에 1년 반 하나요? 병사로 한 4바퀴 조금 넘게 구른 것과 비슷한 정도의 시간을 보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30에 전역을 했어요. 지금은 34살인데, 그래서 전역한 지 4년 됐고, 제 아내가 지금 또 현직 소령으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부부 장교 생활을 했었죠. 이제 아내가 동기인데, 결혼을 제가 좀 빨리 했어요. 26, 7쯤에 해서 지금 아이가 7살인데, 군에서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또 특히나 장교들은 해군은 또 매 해마다 이사를 해야 돼요. 좀 타군들과 다르게 좀 그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지역 이동을 매 해마다 하고, 지금 저도 근 10년간 지금 9번 이사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 키우기도 너무 어렵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아내가 예를 들면 당직이 걸린다든지, 저도 당직이 걸린다든지 이러면 애를 어디다 보낼 수 있는 환경도 될 수가 없고, 심지어 같이 살지도 못해요. 왜냐면은 같은 지역으로 이렇게 부부가 옮겨주면 좋은데, 그게 이제 군에서는, 해군은 또 워낙 작은 군이다 보니까 그게 힘들어서 결국에 한 명은 전역을 해야겠다. 안 그러면 이게 가정이 도저히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가 없겠다. 그런 판단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전역을 결심을 했고, 둘 중에 이제 그러면은 아내가 보통 전역을 하고 남편이 보통 군생활을 이어가는 게 대부분인데, 저희는 반대로 제가 전역하고 아내가 군생활을 더 하고 싶다 그래서 남았습니다. 제가 이제 배를 타는 항해장교, 그러니까 뭐 육군으로 치면 보병인데, 제가 계속 근무를 하게 되면 이제 배를 타게 되는 입장이고, 그럼 어차피 한 명이 그만둬도 같이 못 사는 거예요. 배 타고 제가 계속 달마다 어디 돌아다니고 집에 못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목적이 가족이 같이 행복하게 사는 게 목적인데 같이 저녁도 먹을 수 있고 그냥 그런 소소한 행복 그거 자체를 누리기 위해서 전역을 하고 싶었던 건데 제가 남고 아내가 전역하면은 당연히 그게 불가능하니까 오히려 제가 전역하고 아내가 남고 그렇게 해서 처음에 나와서 제가 이제 했던 일이 그때 당시에 한창 뭐 유튜브나 블로그라든지 지금도 물론 SNS 이용한 마케팅이 굉장히 각광받고 있지만 그때는 또 초기에서 중기로 넘어가는 딱 그런 시즌이었어요. 블루오션이었네요. 그렇죠. 그때 제가 이제 그냥 이거라도 한번 해보자 해서 유튜브를 도전을 해서 지금은 이제 구독자가 한 13만, 4만 정도 되는 채널까지 오기는 했는데 초기에는 오히려 저는 잘 된 편이었고 유튜브 수익도 나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아예 본업으로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딱 그런 생각이 들 찰나에 역시 세상에는 무조건적인 공짜라든지 지속적인 꿀은 없다는 말이 있듯이 유튜브도 딱 그런 정체기가 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작을 한 게 이제 셀링이었죠. 왜 그러냐면 저는 지금도 아내를 따라서 매해마다 이사를 다니고 있는 입장입니다. 어느 한 군데에 취업을 해서 회사를 다닐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하면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다시 기러기 생활을 해야 되는 거고. 떨어져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제가 전역하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차라리 군인하는 게 낫죠,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군인은 또 싫고 돈을 너무 조금 주니까. 그래서 생각한 게 무조건 온라인 관련된 일을 해야겠다. 그러니까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일이면 나는 얼마를 일단은 벌든 그건 생각하지 말고 내가 사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으면서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직업을 선택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1번이었어요. 뭐 요즘 말하는 뭐 디지털 노마드? 디지털 노마드니 뭐 월천을 뭐 어떻게 버니 막 이런 것보다도 월천은 뭐 달성하면 당연히 좋겠지만 뭐 그걸로 딱 목표를 잡다기보다는 그냥 이 환경 자체를 극복하고 싶었다?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이제 유튜브도 그렇게 시작을 했고 그거와 비슷한 결인 또 이제 온라인 셀링 그죠? 뭐 지금은 저는 이제 쿠팡하고 스마트 스토어랑 이제 자사몰 조그맣게 하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한 지는 이제 2년이 조금 안 됐어요. 한 1년 10개월 정도 된 것 같네요. 네. 그럼 처음에 이게 돈이 온라인 쇼핑몰 할 때 네. 뭐 저자본이 든다고 하는데 네. 혹시 얼마 가지고 시작하셨나요? 저는 사실은 그거는 아예 믿지를 않았어요. 뭐 무자본 창업이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솔직히 저는 거기에는 동의는 못하겠어요. 근데 저자본 창업이라는 말은 맞는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애초에 그냥 군 생활을 또 오래 하기도 했고 아내도 돈을 벌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실제로 돈도 진짜 제가 짠돌이같이 열심히 모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꽤 많이 가지고 시작을 하기는 했어요. 그냥 생활하는데 전혀 문제 없는 상황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편하게 좀 접근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굳이 뭐 얼마를 가지고 시작해야 되냐 뭐 이런 이제 질문을 하신다면은 제 생각에는 본인이 매출을 내고 싶은 만큼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정산이 빨라요. 뭐 일주일 단위였나? 한 달이 채 안 걸리는 걸로 그렇죠. 알고 있어요. 구매 확정하면 네. 일주일 안에 다 들어오죠.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이 첫 시작한 달에 500만 원의 매출을 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최소한도로 500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야 내가 500만 원어치의 뭔가 물건을 사서 매출을 그만큼 낼 거 아니에요. 그보다 조금 들겠네요. 당연히 원가 기준이니까. 근데 반대로 쿠팡에서 한다. 쿠팡은 정산이 3개월이 걸리니까 한 달 매출 500만 원 정도 낼 정도 수준이면은 적어도 1,500 정도는 기본으로 가지고 있어야 그래도 3개월 뒤에 그게 회전이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본인이 매출 내고 싶은 만큼의 그래도 곱하기 3 정도는 그래도 안전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근데 그 기준도 만약에 이거를 처음부터 전업으로 뛰어든다. 그러면 그거보다 저는 더 있어야 된다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본인이 생활하면서 또 그걸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생활비를 제외한 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본인이 직장 생활을 하고 있거나 아니 배우자가 일을 하고 있거나 이런 식이라서 자기가 당장에 3개월 정도 뭐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로 있다. 그러면은 저자본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실제로 네. 현실적인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또 초보 입장에서 재고에 대한 부담이 엄청 많은데 처음에 재고를 얼마나 가지고 시작하셨는지랑 그리고 재고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지금 여기는 가정집이잖아요. 저는 이제 3PL 업체라고 유통 창고죠. 그 3PL 업체를 지금 2군데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냥 딱 2달치 물량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제품이 뭐 하루에 5개가 나간다. 그럼 한 달에 150개 정도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 제품의 경우는 최소 재고를 한 300개 정도 쌓아놓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뭐 거기서 이제 뭐 매출이라든지 아니면 판매량이라든지 이런 거를 매일매일 트래킹 해보면서 판매량이 더 늘면 그에 따라서 이제 또 추가 재고를 들여놓는 그런 식으로.
그러면 어떻게 보면 네. 대표님은 집에서 택배 하나도 안 싸고 그렇죠.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거네요. 네, 저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전역함으로 인해서 자녀를 제가 주 양육자로 돌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집에서 뭐 택배 박스를 싸고 뭐 하고 일단 그럴 시간도 없고 그렇게 하기도 싫었어요. 물론 그 집에다가 이렇게 쌓아놓고 팔면은 조금 더 물류비를 아낀다든지 돈을 조금 더 마진을 더 벌 수도 있겠으나 사실 얼마 차이도 안 나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또 삶의 질도 낮아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집에까지 쌓아놓고 막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네. 또 어떻게 보면 대표님께서는 또 본업이 있으시잖아요. 뭐 그런가요? 그 본업에도 지장이 갈 수 있으니까. 저는 지금 이제 셀러를 본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초보들이 이런 거 궁금할 것 같은데 고객 문의나 반품은 어떻게 하나요? 물론 이게 처음에 시작하는 분들은 뭐 위탁 판매나 뭐 국내 사입이라든지 해외에서 떼와서 사입을 해서 판매하고 이러면 아마 본인이 다 CS를 다 해야 될 거예요. 저는 이제 로켓크로스 1기 강의를 듣고 나서부터는 이제 대부분의 제품을 원래 판매하던 것들을 다 이제 크로스로 다 넘겨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냥 CS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가끔 있는데 확실히 줄었어요. 그냥 예전에 그냥 제 창고에 놓고 사입해서 3PL로 팔 때는 다시 또 제가 그걸 하나하나 전화를 받아서 그럼 반품지 저희 창고 주소 불러주고 일로 보내주세요, 뭐 환불 해줄게요, 뭐 이런 식으로 하고 하니까 시간이 너무 뺏겼는데 그냥 로켓 크로스에 몇 바레트 단위로 이렇게 넣어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어차피 살 사람들은 로켓 배송으로 사고 반품을 하더라도 그냥 그 쿠팡 측에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CS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판매하는 제품의 특성상 CS가 거의 없습니다. 네. 좋은 제품을 잘 고르셨나 보네. 뭐 그렇다고 봐야죠. 그러면 쿠팡이나 뭐 네이버나 이런 데서 판매를 하려면 수수료가 들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주력으로 쿠팡으로 판매를 하니까 쿠팡 기준으로 쿠팡 수수료, 로켓크로스 수수료를 고려할 때 마진을 적정 어느 정도로 설정을 하시나요? 저도 이제 처음 막 온라인 쇼핑몰 시장에 입문했을 때만 해도 마진을 막 50%까지 70%까지도 가져간 제품까지도 있었어요. 심지어 그래도 잘 팔렸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확실히 조금 똑똑한 분들도 많이 들어오시고 시장이 아무래도 옛날만큼 블루오션은 아니다 보니까 마진 폭을 그만큼 가져가면 당연히 판매가 힘듭니다. 지금은 일단 마진을 그래도 한 30% 정도로 가져가려고 노력은 하는데 뭐 적은 거는 10% 15%밖에 안 나오는 것도 있어요. 많이 나오는 거는 뭐 30% 이상 나오는 것도 있겠지만 그냥 적정선은 제 생각에 20-30% 사이다. 그거는 광고비까지 다 빼고 난 다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마진이 상당하시네요. 그쵸. 그러니까 광고를 만약에 안 한다 그러면은 진짜 40-50%도 가져갈 수도 있겠죠. 대표님들도 지금 방금 말씀하셨을 때 이제 처음 진입했을 때보다 조금 경쟁 강도가 생겼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쵸. 다른 셀러들이랑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좀 어떤 것을 하셨는지. 저는 뻔하게 똑같은 제품을 가져오면은 안 팔린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는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2개, 3개, 4개 이런 식으로 묶어서 파는 방식을 저는 좋아합니다. 예를 들면 똑같은 제품이어도 저기 1등 경쟁자랑 똑같이 팔았을 때 마진이 10%, 15%밖에 안 남는다고 쳐요. 근데 그거를 2개, 4개, 8개 이런 식으로 묶음으로 해서 판매를 하되 조금 더 싸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운송 비용은 거기서 한 번에 더 많이 보내니까 당연히 더 조금 들겠죠. 그런 식으로 마진을 파내려 가면은 1등하고 같은 가격이거나 더 싸게 팔아도 마진을 30%까지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 방법도 추천드리고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거는 그리고 요즘에는 무기를 다양하게 장착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 분야에서 뛰어나게 잘하는 것도 좋겠지만 제 생각에는 예를 들면 마케팅이면 마케팅, 뭐 가격이든 아니면 뭐 거래처를 뚫는 방법이든 뭐든 간에 차별점을 꼭 둬야 된다. 차별점을 두는데 모든 분야에서 조금씩 다 건드려서 예를 들면 마케팅도 내가 할 수 있으면은 하고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로도 마케팅을 하고 인스타, 틱톡 뭐 등등 저는 여러 가지 마케팅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좀 그걸로도 광고 비용을 아껴서 오히려 마진을 파내려가고 그 다음에 3PL 창고를 쓰더라도 좀 더 실력 있고 뭐 마진을 더 붙일 수 있고 더 싸게 해주는 3PL 업체를 쓴다든지 포장 재질이나 좀 그런 거를 더 싸게 물론 하는 것도 있지만 차라리 반대로 오히려 좀 더 고급화로 해서 가격을 더 올려서 보이게 그쵸 포장재를 바꾼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진을 파내려가는 방법도 있는 것 같아요. 꼭 그거를 어떤 상품의 그 질로만 판단해가지고 그 마진을 책정하고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그걸 좀 다각화해서 여기 3% 5% 3% 5%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이렇게 딱 조합을 하면은 그게 처음에는 저 상품은 10%밖에 안 남으니까 안 하는 게 낫겠다 막 이런 거보다 해보면 더 파내려갈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저는 전략을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배우고 나서 얼마 만에 매출이 났고 현재 매출이랑 순수익 혹시 공개가 가능하실까요?
그럼 공개해야 되나요? 네. 일단 요거는 이제 두 번째 사업자인데 요거는 매출이 낮죠. 이거는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계정입니다. 계정이 이제 막 로켓 그로스 하면서 두 번째 계정을 서브로 뚫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네네. 로켓 그로스를 들어가 보면 지금 이때 막 시작을 했어요. 그로스를 9월에. 이거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그쵸? 이제 한 12일 됐네요. 근데 하루에 뭐 14만원, 작을 때는 9만원, 오늘 9만원 팔렸네요, 이거는. 2주 조금 안 됐는데 200 정도 팔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 계정은 이게 지금 하고 계시는 네, 계정인 거죠? 요거는 30일 기준을 보면은 지금 1,439만원이네요. 1매출이 잘 나올 때는 하루에 135만원, 60만원, 지금 43만원, 지금 좀 떨어졌잖아요. 20만원대로. 네. 지금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재고를 보면은 여기는 재고가 좀 많은데 이 재고가 안 남은 상품들이 있어요. 저게 주력 상품인데 지금 네. 재고가 지금 주력 상품이 다 지금 다 판매된 네, 거잖아요. 다 매진이 된 거예요. 추석 중에 다 매진이 돼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저거 재고만 제대로 관리했으면 근데 이번에 하필 추석이 껴가지고 저는 추석에 이 정도 물량이면은 다 괜찮겠지 했는데 그게 다 팔려버린 거예요. 추석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력으로 나가던 매출이 다 없어지고 그래서 오늘 또 급하게 뭐 한 몇 바레트 해가지고 또 넣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재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도 이제 이 정도로 잘 팔릴 줄 몰랐어가지고 그 전에는 사실 이거 사입으로 팔던 제품인데 그 전에 나가던 물량 기준으로 이제 재고를 쌓아놓다 보니까 이걸 예상을 못했던 거예요. 이번 명절 때 만약에 더 넣었으면 아마 더 팔렸을지 않을까 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정이 또 하나 또 있는 건가요? 이건 쿠팡은 아닌데 자사몰이죠. 네, 자사몰인데 여기는 이제 그 원래 쿠팡에 팔던 거랑은 전혀 다른 것들을 판매를 하고 있고 네네. 이건 매출이 지금 뭐 600에서 400, 500 그쵸? 600, 490이면 500 지금 이번 달은 230이니까 뭐 이번 달 끝날 아직 때쯤 안 이것도, 끝났으니까. 한 4, 500 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한 500선으로 이거는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그래서 느끼는 게 자사몰이든 그런 것들은 쿠팡보다 확실히 좀 더 점점 판매량이 줄기는 해요. 요즘에 확실히 쿠팡으로 더 몰리고 있다. 특히 로켓 그로스, 로켓 뭐 이런 쪽으로. 이건 옛날에 이 계정도 한 1,000만원씩은 나가던 건데 요즘에 좀 줄고 있다. 그래서 근데 그래도 어쨌든 저쨌든 간에 결국에는 다 합치면 제 생각에는 지금 월 매출은 아까 1,430만원 하나랑 200만원. 200만원 하나랑 뭐 4, 500만원 정도 나오는 그거 하나 하면은 지금 이제 2,200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정도 나오고 거기에 이제 또 제가 원래 또 하던 일들도 있으니까 사실 그게 이제 더 수익이 클 때가 더 많기 때문에 뭐 이것저것 다 하면은 그냥 저냥 애 하나 키우면서 먹고 사는 데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보면 유튜브만 하셨으면 사실 이런 수익을 얻기는 더 노력을 해서 유튜브를 더 키우셨을 수도 있겠는데 저는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그렇죠. 보이는데요. 저는 오히려 지금은 이게 더 재밌어서 더 많이 집중을 해요. 요즘에는 일도 굉장히 재밌게 즐기면서 하고 있거든요. 뭐 제가 군에 있을 때나 아니면 월급 받는 일을 할 때는 어쨌든 제가 쉬는 시간에 출근도 해야 되고 퇴근을 못 할 수도 있고 가정에도 충실하지 못하고 이런 게 있는데 어쨌든 이런 일들은 특히나 유튜브 같은 경우도 뭐 제가 하고 싶은 시간에 일을 해도 되고 편집도 내가 하고 싶은 시간에 편집해도 되고 그다음 뭐 이 셀링도 제가 하고 싶은 시간에 소싱해도 되고 뭐 새벽에 애 다 재워놓고 내가 하고 싶은 시간에 하고 아침에 늦잠 자고 싶으면 늦잠도 자고 시간을 유연하게 쓸 수 있으니까 지금은 그렇게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냥 이것저것 다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얘기만 들으면 사실 대표님 되게 배짱이 같은 느낌이 나더라고요. 나요 지금. 배짱이 맞습니다. 굉장히 막 놀고 먹으면서 막 돈 버는 그런 느낌이 나는데 지금 뭐 아이도 키우시고 유튜브도 하시고 온라인 셀러로 활동도 하시는데 이럴 때 뭐 시간 관리 팁이라던가 뭐 그런 게 있을까요? 뭐 팁이라기보다는 일단 그냥 전 이런 것도 막 많이 붙여놔요. 보면은 좀 환경 탓하지 말라. 그것도 만들면 된다. 짜잘구리한 목표들. 자기만의 목표들. 뭐 이렇게 조그만하게 주간 단위로 목표를 만들고 제가 그날 이렇게 보이는 것들은 써서 이렇게 붙여놓고 맨날 그걸 상기하는 편이고 아까 들어올 때 턱걸이 10개 이런 것처럼. 그리고 저는 그냥 시간을 아예 잘게 쪼개버리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거는 약간 군대 방식인데 우리 군대에서 뭐 그래도 그나마 좀 배운 게 있다면은 그 매닝이라고 하죠. 그런 거를 좀 획기적으로 잘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앱을 좀 사용을 하는데 구글 킵이라는 맵이 있어요. 이제 핸드폰에 보면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데 내가 생각나는 것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적어서 이렇게 메모를 놓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거를 이 컴퓨터에서도 구글 킵에 들어가면 그 내가 핸드폰에 썼던 것 쓴 그 내용이 그대로 나오네요. 똑같이 그냥 자동 연동이 됩니다.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 구글 킵이 뭐 저는 안드로이드 폰을 써서 뭐 안드로이드만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 내가 써놓은 것들을 알람 시간도 지정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 시간마다 알람이 울리게 되어 있고, 알람이 되게 체계적으로 막 이렇게 되게 많아요. 몇 시에 뭐 하고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지금 이런 거를 아예 그냥 주 단위로 저는 그 시간을 리밸런싱 해주는 느낌이라. 주간 예정상 짜는 것처럼. 네. 잠깐만. 갑자기 어디 나가시는 거예요? 지금 사실 이 친구가 그 청소하는 시간인가요? 예. 청소 걸어놓을 시간인데 제가 또 주부다 보니까 청소하기가 귀찮아가지고 첨단 문물을. 로봇 청소기 또 돌아가는 시간이라서. 네. 저 때는 제가 사실은 지금 이 시간에 이제 아기를 데리러 갈 준비를 막 합니다. 가면서 운동을 또 하거든요. 뭐 요즘엔 복싱하는 게 재밌어서 아들과 운동하는데, 그때 딱 이제 또 저렇게 로봇 청소기 돌려놓는 것도 자동으로 해놓는 거죠. 그리고 뭐 하나 더 픽셀즈라는 앱이 있는데, 네. 픽셀즈라는 앱을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그날 자신의 목표치가 있으면, 내가 오늘은 80% 이상의 목표를 달성했어 라고 생각하면은 이렇게 파란 초록색으로 표시할 수 있고, 중간이다 뭐 회색, 좀 난 못했다 그럼 빨간색. 뭐 최근에 제가 이제 좀 나태하셨네요. 그쵸, 추석 연휴도 있고 해가지고 일을 좀 많이 못했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해놓고 이걸 나중에 연간 단위로도 리포트를 볼 수가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연간 단위로 보면 나는 69%의 날은 열심히 목표를 살았다. 이뤘다. 네. 그리고 23%는 목표를 못 이뤘다. 뭐 이러면 어쨌든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은 거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좀 저한테 좀 가혹하게 시간 관리를 하려고 하는 편이고, 뭐 보이는 거는 배짱이 같이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잠자는 시간 외에는 거의 다 일만 하고 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네. 지금 주력이 로켓 그로스시잖아요. 로켓 그로스의 정말 솔직한 장점과 단점. 일단은 쿠팡 X끼들이 너무 많이 떼갑니다. 쿠팡이 나쁜 X끼들입니다. 근데 장점은 쿠팡의 물류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전국에 다 설치되어 있는 그 로켓망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고, 그걸로 인해서 저의 시간과 운송 비용이나 이런 것도 아낄 수 있다. 확실히 판매량도 많이 늘어납니다. 일반 쿠팡 셀러로 판매하는 것보다 그로스나 로켓 같은 걸로 이렇게 입점을 해서 팔면 확실히 사람들이 로켓 딱지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구매 전환율도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쵸. 저도 가끔 쿠팡 이제 살 때 있거든요. 그냥 로켓만 사는 것 같아요. 로켓 딱지가 없으면 아예 사실은 정말 그게 가격이 싸지 않는 이상은 거의 구매를 안 누르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저희가 쿠팡에 길들여진 거죠. 그렇죠. 저희는 이제 쿠팡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네. 이거 처리. 네. 지금 배송 준비 중 29개잖아요. 네. 29개가 또 지금 주문이 또 들어왔네요. 지금 대표님 그로스로 하면 네. 이렇게 송장 넣고 하는 거 안 해도 되는데. 그렇긴 네. 하죠. 그죠. 그래서 저도 여기 있는 것들 그로스로도 다 입점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진작하라고 했는데 안 하시다가 이제 그로스 안 하면 이 짓을 맨날 해야 됩니다. 송장 번호를. 뭐 이것도 하고 그로스도 하고. 그쵸. 많이 하는 게 좋긴 하죠. 처음부터 그로스로 막 가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쵸. 혼자 하려면 사실은 조금 어렵죠. 셀링도 처음부터 당연히 이렇게 되지 않죠. 그래도 최소한 6개월 정도는 진짜 하루에 한 14시간 정도 갈아 넣었던 것 같거든요. 소득이 없이도 갈 수 있는 정도의 그 기초 체력, 자기의 자본력, 이런 거 정도는 준비하시고 하면은 성공률이 훨씬 더 좋아질 것이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물론 잘하시는 분들 훨씬 많죠. 저는 정말 하루 강아지 수준이고 솔직히 2천만 원 매출 내는 거는 진짜 별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근데 뭐 누가 한 달에 얼마를 뭐 몇 시간에 벌었다, 하루에 뭐 1시간만 일하고 월 1,000을 버는 방법, 뭐 부업으로 월 500 버는 방법 등등등 막 이렇게 아마 굉장히 뭐가 많을 건데, 그것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것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성공한 그 시점이 돼서야 그렇게 하루에 2시간만 투입하고 그렇게 버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실제로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그 앞단의 시간이 어떤 사람은 1년, 어떤 사람은 최소 3개월, 뭐 6개월 이런 식으로 갈아놓은 구간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거지, 처음부터 절대 뭐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그러면 뭐 강의나 이런 거 들을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생각하는데, 저는 그래도 강의를 듣는 걸 추천드려요. 왜 그러냐면 유튜브에 아마 정말 집요하게 이런저런 고급 채널들 찾아가지고 막 하면은 그 정보들이 아마 나오긴 나올 겁니다. 뭐 어떻게 하면 더 잘 팔린다라든지 어떻게 올려야 된다라든지, 그거 하나하나 하는 거 찾는 것도 저는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차라리 그거를 잘 정리해서 한 방에 그 한 달 내에 바로 다 습득을 하면서
거기에 추가로 그 뭐 강의하시는 분들이나 셀링 하시는 분들의 비기 같은 것도 좀 한두 개 더 레시피를 엮어가지고 한 방에 가면은 그게 자기가 3개월, 6개월 동안 막 이렇게 헤매면서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배우는 것보다 시간을 월등히 아껴줄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엔 돈도 아껴주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뭐든 공짜는 없다. 자기가 돈이 없으면은 몸으로 뛰어서 더 배우든가 아니면 자기가 좀 여유가 있다. 배울 준비 돼 있다. 그러면 빠르게 그냥 강의 듣고 착착착 치고 올라오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지금 이제 뭐 업무를 좀 끝내신 것 같은데 네. 굉장히 편해 보이십니다. 네. 아, 지금이야 편해 보이지만은 저는 사실 야행성 인간이라 또 애기 이제 또 하원시키고 운동하고 뭐 저녁밥 차려 먹고 아내가 또 퇴근하면은 또 저녁 차려주고 그렇게 한 다음에 다 이제 또 잔 상태에서 한 10시부터 또 다시 시작입니다. 그래서 한 새벽 2시 정도까지는 보통 업무를 하는 편이고 일단 쇼핑몰 업무는 오늘은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부터 또 저녁이나 밤늦은 새벽까지 하는 일들은 다 유튜브 관련된 업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표님 지금 초보자분들이 로켓그로스에 관심이 많은데 네. 시작하려는 초보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그런 조언이 있다면? 그냥 막연하게 얼마를 벌고 싶다. 그런 아니란 생각으로는 접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물론 사람마다 아마 다 생각이 다를 거예요. 근데 저는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고 현실적으로 조언을 드리고 싶은데 자기 인생을 정말 바꾸고 싶다 할 정도의 간절함 아니면 나는 이거 아니면 진짜 안 돼. 죽을 것 같아. 정도 수준의 진짜 그런 강인한 정신력 어떤 이런 결심이 서지 않으면 일단 시작을 안 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걸 한다고 이제 자기가 굳은 결심을 맺었다면은 그 다음부터는 어떤 특별한 비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론 강의에서만 들을 수 있는 그냥 그 고수분들이 아는 몇몇 가지의 비기가 있기는 있어요. 있는데 그것도 어떤 시점에 듣느냐에 또 다를 수도 있어요. 거기서 배우는 것들은 빠르게 순간적인 그 매출이 올라올 때까지의 그 초반 스퍼트를 내주는 약간 그런 느낌이랄까? 두 번째는 만약에 그런 굳은 결심이 들었다면은 시간을 먼저 확보를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자기가 그냥 강의만 듣고 뭐 이렇게 하면 된대, 이렇게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된대 라는 정도 수준으로는 저는 절대로 이건 성공할 수 없다고 봐요. 그 강사분들이 알려주든 어디서 자기가 본인 유튜브를 보고 배웠든 해도 분명히 자기가 거기서 또 한 번 또 자기만의 무기를 또 하나 더 장착시켜서 차별화를 하지 않으면은 여기는 어차피 계속 따라잡힌 시장입니다. 또 다른 셀러들이 또 들어오고 또 다른 경쟁자들이 또 새로운 상품을 올리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본인의 차별점을 만들어낼 수 없다면은 어차피 초반에만 잠깐 벌고 몇 년 이상 하지를 못할 거예요. 일단 자기 절대적인 시간을 먼저 확보를 해서 하루에 자기가 일 끝나고 온전하게 부업으로 시작하는 이런 일들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을 최소한 저는 5시간 정도는 확보를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뭐 그걸 더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요. 본인이 만약에 8, 9시간 일하고 집에 들어와서 뭐 짜투리 시간 다 빼고 잠자는 시간 포함해서 한 14시간 정도 남았다. 그럼 그 중에 잠 4시간 자고 10시간 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그 정도로 초반에 갈아 넣을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세 번째도 내가 돈을 저기는 뭐 무자본이 아니니까 얼마를 더 모아서 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으로 실행력을 늦춘다기보다는 그냥 차라리 일단 하고 보세요. 만약에 이런 굳은 결심과 시간까지 다 확보가 된 상황이라면은 그런 나의 금전적인 시드가 적어서 뭐 실행하기가 좀 그럴 것 같다라든지 또 자기가 거기서 재기 시작하잖아요, 마음속으로. 그런 거는 저는 오히려 더 사업에 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실행력이 더 빠른 사람이 훨씬 더 빨리 앞치고 나갈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결국엔 또 해결이 됩니다. 매출이 더 많이 나와서 돈이 부족하거나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는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차라리 굳은 결심 썼으면 빨리 실행하는 게 낫다. 현실적인 조언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항상 잘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애기 데리러 가셔야 되나요? 아, 그쵸. 네. 네. 옷 갈아입고 또 이제 애기 데리고 복싱 운동하러 가야 됩니다. 네, 가시죠. 감사합니다.